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젊은 시각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송규호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지난번 두 차례 나온 일이 있는데 송규호 대표는 지금 만 31세. 그래서 정치 사회 평론 유튜브 중에서는 아주 젊은 층에 속하고 지금 구독자 수가 거의 60만 가까이 됐어요. 저는 지금 30만 6천인가 되는데 거의 내 배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매일 저녁 11시에 생방송으로 정치 현안과 사회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방송을 하는 아주 열정적인 이 활동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화면에 또 보시겠지만 이 실제 실물은 훨씬 청초하다. 우리 같은 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젊은이들의 소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도 귀를 기울여야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대체로 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의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의 일련의 행보에 대한 평가. 네. 그리고 꼭 곁들여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확정이 안 돼 있거든. 비례대표가 갖고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당 원칙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혼란.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지금 내부의 공천 갈등이 심각하게 되고 상당 문제. 이런 걸 대체로 얘기를 하겠는데, 첫 주제, 국민의힘당의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한 이후에 여러 상황과 행보, 그리고 비례대표제. 그 송 대표 의견을 좀. 참 처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됐을 때만 하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이 비대위원장으로 쓰기에 너무 아깝다 또는 위험하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대위원장, 이 당 대표라는 자리는 이런 공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또 이런 막중한 책임감도 있고요. 특히 이제 손으로 직접 현역 의원들을 이제 컷오프를 시키는 이런 손에 피를 묻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선대위원장 자리가 낫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많은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이 공관 위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발표들을 보니까 아주 대대적인 이제 공천 개혁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진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현역 의원 하위 몇 %까지는 아예 공천에서 그냥 컷오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당원 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대해서는 이제 감점을 20%, 30%를 매기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참 이제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이런 이제 국민의힘 공천 룰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지금까지 이 정치권에 빚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싸워왔지만 이제는 국민의힘 내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씩 이제 밟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잘 뽑았구나 이런 일단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 인천 계양에 가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면서 이재명을 향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을 밝혀라 라고까지도 이제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장면을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 반면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라는 이재명은 지금 피고인이고요. 지금 재판이 지금 뭐 크게 서너 가지 재판을 받고 있고 주 한 2, 3회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거 구도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기는 선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국민의힘 내의 공천 작업마저도 상당히 이 칼을 세게 들이밀면서 이 공천 시스템 작업을 또 잘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도 좀 느꼈습니다. 계양에 가가지고 그게 이제 계양이 갑을구가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당선되가 계양 을구지요. 그런데 뭐 거기 가서 이제 신년회 하는 거는 각 지역이지만 하여간 계양구고 거기에 원희룡 장관도 같이. 근데 저는 그 화면을 미처 못 봤어. 그 얘기만 해도 오늘 송 대표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그 상쾌한 장면이네. 막
호응을 하고요. 둘이 만세를 하는데 음. 그 중요한 자리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적진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 장수가 가서 손을 들고 있는데 적진의 장수는 지금 아프다고 들어 누워 있는 상황인 겁니다. 내가 그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그런 캐릭터가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날렵하고 날쌘 공격용 헬기라고 얘기를 했어.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날렵하고 날쌘 공격용 헬기에 어제는 원희룡 장관까지 같이 타고 그게 이제 계양구에 내렸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이제 그 분위기를 타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라 덤벼라, 네. 덤벼라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 원희룡 장관은 아주 최첨단 미사일이 되겠네요. 그 헬기에 탑재된 요격용. 덤벼라 하는 것은 조금 그 한동훈 위원장 부담이 될지 모르겠는데 원장하고 우리는 나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간다. 네. 올 테면 오고 네. 말 테면 내 느낌에는 도망갈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이 이제 원래는 이제 비례대표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례대표 1번은 뭐 여자고 그다음에 예. 남자가 2번이니까 2번으로.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전제가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 그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할 때 그때는 이제 입원이 가능한 건데요. 이제 그저께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이제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이 사실 그냥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사실상 이렇게 가기로 그랬다는 거는 이재명이 이제 그 비례대표로 나갈 수 없고 그냥 개항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같은 그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독립한 정당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이재명 나갈 수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항에 나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그 피할 방법이 있을 거야. 그것도 예를 들면 한동훈 흉내를 낼 수 있지. 나는 과실을 안 먹겠다라든지.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이번에 국회의원직을 유지 못하면 다음번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인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될 때는 곧바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국회의원직을 저는 한 번 더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 비례대표제 나도 자꾸 헷갈려요. 예. 그 우리 일반 시청자들도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대까지의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 후보별 득표율을 집계해가지고 그게 이제 비례대표를 순번으로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득표율로 자르는 것이었는데, 네. 21대는 무슨 이 위성정당 만들어갖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좀 설명을 해보세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역사이신 박찬종 저희 그 의원님께서도 헷갈릴 만큼 애초에 이 법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법을 만든 민주당도 이 준연동형 비례대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원래 이제 기존에는 이제 병립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구 한 표 찍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나는 지역구는 국민의힘이지만 비례는 그래도 정의당 찍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연동형 비례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한 글자가 붙습니다. 준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지역구에다가 찍으면 그게 이제 비례대표로 연동이 되는 건데 준연동형이라 해서 50%만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50%가 뭐냐? 이게 오히려 거꾸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100표를 찍어줬으면 연동이 됐으면은 비례대표제에서도 뭐 100석 정도의 비례제가 유지가 이제 비율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준연동형이라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너무 많이 가져갔으니까 이걸 연동시켜서 비례대표제는 조금만 주자. 이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는 소수 정당, 제3정당 이러한 정당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왜 도입을 했느냐? 그 심상정 정의당에게 공수처법에 여기 우리 같이 동참을 해주면 우리가 너희한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의원을 우리가 많이 줄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공수처법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친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위성 정당은
또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한테 손해는 안 가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그 공약이자 뭐 제3 정당들한테 달래기 식을 할 수 있는 이 준연동형을 하면서 이재명은 결국에 비례대표제는 나가진 못하고 개항을에 한 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대표제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의원은 수렁에 빠지는구만. 수렁에. 예. 결국 개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 가면 원희룡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송 대표하고는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얘기 못 하겠는데 연동형이건 준연동형이건 간에 그 현재의 비례대표제 종전이나 그다음 21대 때 한 그 모두가 위헌이야. 네. 그러니까 헌법 41조에 어떻게 되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평등 보통 비밀 선거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뭐 이렇게 50석이 허용된다 그러면 각 당이 50명 정도를 추천을 하는데 순번 정하면 안 돼요. 예. 그걸 뭐 가나다 순으로 하든지.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아 지역권에 이 사람이고 비례대표는 뭐 과거 경력을 보고 이 사람이 좋겠네. 여기 이거 젊은 시각 유튜브 방송 많이 하는 사람이 나와 있네. 그래 송 대표 이름에도 이렇게 찍고 네. 그 욕을 모아야 되거든. 예, 그럼 그게 헌법 41조 명령인데 지금 이건 이건 위헌인데 글쎄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과반수가 안 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당 책임자니까 이게 참 답답하게 됐는데 자관 이건 위헌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예. 민주당이 이제 공천 적격자를 이제 여러 단계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범법자가 50명이 넘는다 그러거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적격자 판정에 딱 나와 있어. 예. 그다음에 이재명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실형받은 광우나, 그다음에 마포구의 노웅래, 요거 지금 그러니까 뇌물 사건으로 이런 식이 돼가 나머지 재판받거나 피의자는 적격 판정 안 해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친명 비명의 갈등도 있고 한데 그 전체적으로 젊은 시각이 어떻게 보시는지. 와, 근데 그런 그 노웅래 그 황우나 이분들이 다 공천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공천 못 받는 부적격 판정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부적격을 받았을까? 이런 좀 궁금증도 자아내고요. 이재명이 이제 그 피습당한 지 지금 이제 2주 만에 이제 오늘 이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런데 복귀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뭐 법으로 나를 때려보고 칼로도 뭐로도 다 해보더니 안 되니까 이제는 칼로 나를 뭐 그렇게 해보려고 했다. 마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또다시 이 어떻게 보면 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또 한 번 이 정쟁의 속으로 빠져들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게 뭐냐면 지금 이번 총선 치러지는 이 4월 10일 총선이요.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 벌어지는 선거다 보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그 평가 차원에서 이번 총선이 이제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일 잘했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 찍고 못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찍어라 라는 구도의 성격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면 이번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을 이제 저격하고 이렇게 맞붙는 이런 선거 구도를 짜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이제 선거 구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출신과 그리고 이제 정과 사범의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붙는 성격의 이 선거가 치러진다. 이렇게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 그 민주당의 이제 공천 그 적격, 부적격 판정을 받는데요. 황운하 의원 즉 1심에서 이제 3년 형을 이제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돈봉투 노웅래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가가지고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난 거는 내가 검사 20년 하면서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서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연 어느 사람이 부적격이냐? 만약에 내가 이제 전과가 있는데 이제 공천을 좀 내가 정치권에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국민의힘으로 가면은 공천에서 탈락할 겁니다. 왜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그런 분들을 받아주겠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당 대표가 음주 전과의 이런 전과 사범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이런 그 전과자 분들은 기회가 열려 있다. 이런 말씀까지도 함께 드립니다. 지금 이제 31세의 송규호 대표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문명이 전환되는 시기에 왔거든. 예. AI의 기능이 7년 전에 이세돌 이 바둑 국수하고 그 AI 그 상대하고 예. 4번 결혼했는데 1승밖에 못했어. 아, 예. 지금 이 AI 그가 내가 요 며칠 전에 자세한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제 질문을 하면 예를 들면 뭐 이제 가상 질문인데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이 나온대요. 네. 무슨 대답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걸 집합해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 3년 안에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 네. 직업도 바뀌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에 영국서 전기기관차가 발명돼 갖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서 전기가 발명되고 자동차가 19세기 말에 발명돼 갖고 이게 전체 산업 구조, 문명, 사람의 인식이 바뀌듯이 예. 지금은 요 전환기에 와 있어. 그런데 한국 정치는 말이야 아날로그 시대거든 이게. 당내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예.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내가 삼김시대의 막내거든. 아, 그때 막내셨어요? 삼김시대의 막내. 네. 근데 막내는 성공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버렸는데 이런 31세의 젊은이를 보면 이 신문명 전환기 앞으로 이 변화하는데 아날로그 시대, 삼김시대 정치보다 더 나쁜 걸 지금 보이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뭔가 정치권이 좀 이 정치를 뭔가 깨끗하게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선 또 파격적인 메시지도 내놓고 좀 혁신도 내놓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우리는 이 사람이 더 적격이다 저 사람이 더 적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나오는 이 정치권은요 그저 이제 우리 사람 챙기기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정치권에게 줄을 대서 내가 국회의원 한번 배지를 한번 달아볼까 이런 데에만 이제 고민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지금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저출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입에서 나온 얘기가 한마디라도 있었느냐? 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1992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게 어쩌고가 문제고 저쩌고가 문제다 이런 얘기만 이제 민주당 대변인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이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 지금 169석 갖고 있는 이 야당의 모습치고는 너무나 이 잘못된 곳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깎아 먹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양쪽 모두 그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은 경상도 지역이고 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강남 3구 그렇고 민주당은 전라도 지역과 그다음에 강북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네. 국회의원의 특권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막대한 예산의 특권, 네. 명목상 연봉이 1억 5천은 명목상이고 그 외에 많은 돈이 주어진다. 이 명목점은. 그러니까 장기표 대표가 주도해 왔던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보면 100몇십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송 대표 같은 젊은이 입장에서는 이 국회의원 특권 현재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특권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차례로 발표할 것 같은데 예. 이거 어느 수준으로 이 특권을 폐지해야 되겠나요? 아, 이게 그 우리 한국은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예. 아니 일단 그 한국의 그 의원실 평수가 40평인데요. 그 외국 유럽의 한 의원실 평수를 보니까 이게 한 8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단순히 뭐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하나만 뺀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려놓아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그 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그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그 110가지가 넘는 그러한 이제 국회의원 특권들 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특권들을 모두 삭제를 하는 식으로 가야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이걸 특권을 지키기로 가는 정당에게는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국회의원 이제 특권 중에 불체포 특권은 이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개헌하자고 그러더라고. 이 개헌 사항이 아니에요. 개별 국회의원을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아, 그렇죠. 영장이 청구가 됐다. 국회에 체포 동의한다. 아, 나는 네. 국회 표기를 원치 않다. 해가 자기 발로 영장 실질심사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럼요. 예. 그 다음에 세비 삭감이나 각종 예산상 지원도 그게 국회의 규칙으로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자율적으로.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은 22대 국회에 딱 들어가서부터 첫 달부터 세비를 가령 3분의 1로 줄이겠다. 네. 이래란 것도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국회 사무처에서 원래대로 오면 그만큼 반납해버리면 돼요. 이게. 네. 그러는 사이에 만일 이번에 과반수가 넘어가면 규칙으로 아주 그래 예. 정해버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북구라파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는 그 의원 내각제지요. 입헌군주제. 그런데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네. 내가 알기로는 이게 국회의사당 가까이에 뭐 지방에서 당선된 사람도 거기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데서 숙식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네. 이사당에 나가고 그 다음에 보좌관은 국회의원 3명당 2명인가 이렇게 통합 보좌관제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 필요한 자료는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일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처럼 이게 안전지대에 그렇게 몰릴 이유가 없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나 뭐 누구누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나온다 하는 현상도 없어지고 정말 이런 젊은이들이 파릇하게 국정을 보살피는 의지를 갖고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내 소망이다. 예. 참 지금 양지 그 어떻게 보면은 나가면 당선되는 지역에는 지금 후보들이 뭐 10명, 20명씩 몰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좋은 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정말로 이 본인의 이 생각을 뜻을 이제 이런 뭐 제도권에다 반영시키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주를 더 잘 된 사람이 어떻게 이게 좀 뭐 당대표한테 잘 보이고 이런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 저는 이게 오히려 좀 반대가 됐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좀 참신한 인물들이 영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인물들도 또 영입이 되는 것 같은데 좀 그 이번에는 적어도 이 공천 과정에서도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부산 서구 동구 지역구가 있어요. 거기에 국민의힘당 그 공천 희망자 예비 후보 등록자가 9명입니다. 네. 9명. 그 지역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국회의원 자리가 좋기는 좋구나. 네. 소나 개나 막 기어 나온다고. 네. 그 지금 송 대표 말씀 중에 역시 젊은이답게 아주 그 청초하고 순진한 생각을 표현했는데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좋아. 지금 이 21대 국회에 이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예.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네. 불체포 특권 문제가 아니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예. 어마어마하다. 그다음에 비서보좌관이 9명이에요. 예. 이게 이 G7 국가의 유례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모두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금배지 달고 그러고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그냥 시끄러운 일이 침묵해 버리고 그리고 예. 이렇게 붕 떠서 대우받고 돈 생기고 뭐 자세한 얘기는 오늘 안 하겠는데 네. 자건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해볼 만하다. 좋은 자리다. 가난한 이가 공천받아 4년 국회의원 되면 부자가 돼. 예. 아니 실제로 부자가 돼. 예.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부자는 뭐 흥청망청 이게 위세 부리고 다니고 이런 자리가 되어 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 위원장의 양 칼날 같은 이게 특권 폐지 앞으로 나는 하리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히려 그 전 줄 없는데 진짜 참신한 인물들 딱 공천 주면요. 그거야말로 전 감동도 또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송 대표 주위에 30세 전후의 사람들이 민주당이 되었건 국민의힘당이 되었건 예비후보로 등록해갖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람들 없나요? 아, 오히려 진짜로 일하는 청년들은요 정치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하, 그게 비극이야. 예, 이게 진짜 올해 역설적인 건데요. 정치에 무조건 하겠다 하는 청년들은 정말로 이력은 화려하지만 막상 실제로 어떤 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무슨 뭐 단체 이런 이제 타이틀만 뭐 수십 개를 달고 있고 막상 실제로 해본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나 정치에 나가서 이번에 뜻을 펼쳐보겠다. 반대로 어디 회사에 취업하고 어디에서 일하는 청년들은요, 그저 퇴근하는 게 이제 꿈인 거고, 그리고 돈 모아서 집 사야지 이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정치의 비극이야. 네. 현실이고 젊은이가 이 원칙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네. 그래서 정말 국가 일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하는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이게 속출해야 되는데, 송 대표는 이번에 뭐 그런 거 생각이 없나요? 이게 제가 사실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 나가려면은 제가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한 수억 원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그럼 제가 이제 뭐 거기 뭐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현수막 걸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돈이 없어서 지금 정치권에 도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억 원을 지어야 이 도전해 볼 수 있다. 이 자체도 비극이에요.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참 비극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가 민주당에는 기대할 게 없고, 네. 한동훈의 국민의힘당이 얼마만큼 개혁해서 국민 속에 국회의원의 지위가 어떠다 하는 그 네. 뿌리박도록 우리 좀 잘 지켜보십시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